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최동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 모두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논공행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서울의 경우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뭐 공동정선을 폈었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안철수 대표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뭐 서울시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고요. 우선 당 차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또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재기 내지는 저에게를 위한 자산이 어느 정도나 이번에 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왜 그러냐?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내년 11개월 뒤에 있는 내년 대선에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사실은 야권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높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궐선거 이후 또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안철수 대표의 손익계산서, 과연 등만 있느냐? 저는 거기에 옥의 티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취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오세훈 이제 시장이 됐죠. 오늘 오전에 출근을 했으니까 출근해서 뭐 걸어서 그 시청으로, 사실은 서울시청이 이게 본인이 지어놓고서 본인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어놓은 그 시청사에 본인 발로 지금 처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근을 했는데, 그 전에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안철수 대표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 이후에 최선을 다해준 안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기로 한 그런 정책 공조,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울시정을 함께 일구고 챙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대표와 이제 서울시를 함께 챙기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걸 이제 그동안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기적으로 서울시정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정책공조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자, 정책공조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아마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에 일종의 뭐 화학적 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나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합당 문제도 아마 국민의힘의 대표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는, 그렇게 되면 대략 5월달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5월, 6월 정도까지는 가야 대략 합당 문제가 그 물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의 합당 문제는 물밑에서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당할 것이냐, 과연 당대당으로 합당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흡수 형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은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뭐 사당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이 끌어안는 모습을 어떤 장면으로 연출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당대당 통합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감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기면 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치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겼다고 문제 다 해결됐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밑 협상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걸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당시엔 후보였죠. 오늘 새벽이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 창출의 기반을 다져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있었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철수 대표하고 웃으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해가면서 주먹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부로 국민의힘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떠났는데, 그러면 언제 다시 내년 대선 11개월 뒤에 열릴 그 대선에, 일종의 도움이나 또는 어떤 코디네이터로 돌아올 것이냐. 이건 현재 불투명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5월, 6월에 국민의힘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대선판은 굴러가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것이냐, 또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 어떤 식으로 합당을 할 것이냐, 또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냐, 예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 결정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부터가 4월달이 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없는데, 다만 이제 야권의 빅텐트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도로 빅텐트가 설치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그 빅텐트의 일종의 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압승했느냐, 이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일정한 지분은 있거든요.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말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무게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좀 참여할 여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대위원장과 같은 역할로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떠냐? 안철수 대표는 온갖 찬사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언론에 보면, 자, 단일화에 오세훈 후보에 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손익 계산서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이익이 되는 부분, 이게 물론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 부분이 뭐냐? 우선 안철수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을 꺾고 단일화에 성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뒤로 밀었죠. 왜냐면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는 2월 말에 있었는데, 사실은 3월 달에 들어서도 국민의힘은 계속 뒤로 밀었습니다. 그 미룬 이유가 있죠. 그거는 바로 안철수 대표는 단기 필마고 국민의힘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있는 곳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걸 안철수 대표도 알았고 국민의힘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느긋하게 단일화에 임했고, 안철수 대표는 좀 약간은 초조하게 단일화에 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그 초조함이 바로 입증하듯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섭섭했겠죠.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약간은 작전을 잘 세운 거죠. 어차피 조직에서 강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뒤로 미룰수록 이긴다. 그래서 사실은 3월 후보 등록 시기에도 단일화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5천만 원 날린 거죠. 5천만 원. 왜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안철수 후보 5천만 원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도, 서두른 거는 저는 서두르지 않은 책임은 국민의힘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은 시간을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자, 졌습니다. 졌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익을 본 측면은 우선 이런 게 있죠. 그 단일화 국면부터 안철수 대표는 확고하게 반문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정쩡한 중도가 아니다.
나는 반문이다. 그러니까 야당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의 정체성을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뭐 중도다, 중도층을 흡수할 여력은 있지만 중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히 야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번에 굳혔다. 이제는 어정쩡한 중도가 아니다 하는 점은 안철수 대표한테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단일화 요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단일화 국면을 비록 졌지만 단일화 국면을 본인이 주도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의도의 정치권, 흔히 우리가 참새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석가들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력이 많이 늘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철수 대표가 초반에 나올 때는 뭐 안초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를 모른다 그랬는데 정치적인 테크닉 이것이 상당히 늘었다 하는 평가를 이번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안철수 대표한테 본인의 실제 실력이 늘은 것도 물론이지만 늘었다는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자산을 이번에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에 지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오세훈 후보를 도와줬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거 유세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나가고, 심지어는 부산까지 가서 박형준 후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당은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깨끗한 승복 자세와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는 이런 노력,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뭐 졌지만 이겼다, 뭐 이런 평가가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이 결국 앞으로 야권 지지자라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한테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죠. 그런 토양을 만들어줬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야권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걸 이번에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손익계산에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는 없느냐? 손익이니까 손실도 조금 있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오세훈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선 그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를 선거 전에는 매듭짓지 않았죠. 이거 가지고 여전히 간 보는 것 아니야? 그리고 선거 후에도 그건 앞으로 지켜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저는 당장 급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표와 원내대표를 뽑기 전에 당장 급하게 무슨 그 합당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당 당원들 또 본인의 예우 문제 이런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나가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뭐 대표는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만뒀고요.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인데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대표 권한대행인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경선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대표 대행을 할 텐데 그때 그 사람하고 합당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합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데 따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 약간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하나. 그거는 이제 약간 손실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깨끗하게 승복하고 오세훈 후보를 도왔고 또 박형준 후보 지원 유세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이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 저 사람 몹쓸 사람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소극적이었다. 자기 선거처럼 좀 적극적으로 뛰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라기보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또 극복해야 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손익계산서를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얻은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90점 정도, 사실은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승복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으면 아마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만점까지는 아니겠죠. 뭐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95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한 요 중간에 한 5점 정도의 감점을 받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인 안철수가 새롭게 변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의힘과의 연대 1순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정도는 안철수 대표가 위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차피 안철수 대표는 지금 중도층 흡수의 일종의 뭐 전매 특허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한테 이번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